본인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제 환자분들 중에도 필러 넣은 분들 태반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눈 밑을 어떻게? 탄탄하게. 불필요한 수술은 할 필요 없다. 네, 안녕하세요. 오스킹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 밑을 수술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 동영상을 준비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나 혹은 하안검 수술처럼 눈 밑에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본인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 뜻이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미용 수술 혹은 성형 수술이다라고 해서 도화지에 그림 그리듯이 그냥 쫙 그면 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이라는 건, 특히 얼굴이라는 부분은 워낙 미세한 부위 자체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 눈 밑의 상태 혹은 내 얼굴의 상태를 진단하고 수술을 받거나 시술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내가 눈밑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어떠한 사항을 파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 명료하게 제가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의 눈밑 상태가 어떠한지 확인한다.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태의 눈밑을 가져왔는가, 그리고 수술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어느 정도까지 낼 수 있는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어떻게 내가 개선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한계점은 내가 분명히 가질 수 있는지를 알으셔야 환자분들도 단순한 환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밑 수술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내 눈밑 상태가 어떠한지 확인한다. 자, 이쪽 타입은 티어 2라는 타입입니다. 이거는 선천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젊은 나이대 분들한테 좀 더 많이 나타나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이 고랑 부분이 명확하게 깊다는 겁니다. 이 고랑은 여기 이 A 그림에서 보면 초록색 띠가 보이는지 모르시겠는데요. 뼈와 피부를 잇는 눈밑고랑 인대라는 구조입니다. 이 티어트로프 타입들의 특징은 지방 자체의 양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눈밑고랑 인대라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타이트해지면서 짧아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수술을 해주느냐? 눈밑고랑 인대를 늘려주는, 풀어주는 수술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이가 들면서는 이 눈밑고랑 인대라는 부분의 타이트함은 더더욱 배가가 됩니다. 왜? 노화로 인해서.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 지방이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듯이 보이게 되고 그것을 블루캄이라고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티어트로프 타입들의 특징은 눈밑고랑 인대라는 이 구조가 타이트해진 겁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필러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뼈가 있으면 이렇게 이어져 있는 바로 이 띠가 눈밑고랑 인대라는 구조입니다. 자, 필러를 맞게 되면 절대 이 공간에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왜? 인대는 뼈와 피부를 다이렉트로 이어주는 띠인데 내가 지금 이 인대가 타이트한 거니까. 그럼 필러를 맞게 되거나 지방 이식을 하면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갑니다. 절대 이 공간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제 환자분들 중에도 필러 넣은 분들 태반입니다. 왜냐? 본인의 가장 핵심적인 부위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 아래쪽에 볼륨을 넣어줌으로써 좀 덜해 보이는 효과를 기대하나 만족스럽지 못하는 거죠. 결론은 뭐다? 눈밑고랑 인대라는 부분을 이 티어트로프 타입들은 풀어줘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입니다. 베기아이리드입니다. 이거는 노화입니다.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화는 뭐냐? 눈 밑에 조직이 약해지는 겁니다. 눈 밑에 지방을 둘러싸는 막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경막이라고 합니다. 이 경막은 누구나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죠. 그러면서 그 약해진 틈으로 지방은 삐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타입을 고려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눈 밑에 애교 근육 부분입니다. 지방이 불룩해진 타입들은 조직이 약해진다 그랬잖아요. 그 조직이 약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애교 자체가 꺼지는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불룩하면서 상대적으로 고랑보다도 이 불룩함이 더 돋보이는 경우고, 이 티어트로프라는 타입은 눈밑고랑 인대라는 부분 타이트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감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수술적인 플랜이 달라집니다. 베기아이리드라는 타입은 지방을 둘러싸는 경막이 약해지고 근육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티어트로프라는 타입은 핵심적인 개념이 눈밑고랑 인대라는 부분이 타이트해진 겁니다. 인대는 뭐다? 뼈와 피부를 잇는 이 초록색 띈 겁니다. 여기가 너무 타이트하니까 상대적으로 눈 밑에 고랑이 깊어 보이고, 특히 이런 분들이 티어트로프 분들이 다크서클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눈밑 수술의 핵심 개념은 이거 중요합니다. 조직의 구성을 최대한 탄탄하게 되돌리는 겁니다. 자, 다른 성형수술 부위와는 눈밑 수술은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눈밑 수술의 개념은 내가 현재 약해진 조직이나 혹은 타이트해진 조직을 최대한 가장 이상적인 눈밑의 상태로 되돌리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개개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눈밑의 상태는 결국 본인이 가진 눈밑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20대가 이제 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누구나 눈밑의 변화는 시작되죠. 그 눈밑의 변화는 뭐다? 조직이 약해지는 겁니다. 이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눈밑 수술의 기본적인 개념은 조직의 구성을 최대한 탄탄하게 되돌리는 것이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30대, 40대, 50대의 그림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량 자체가 어떻죠? 줄어듭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지방 제거라는 수술은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왜? 눈밑의 지방을 제거한다는 뜻은 지방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다는 뜻이고, 보통 30대, 40대 때 지방 제거라는 수술을 하게 되면 50대가 돼서 좀 더 그 부분이 꺼져 보이는 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술적인 목표는 내가 가진 조직을 최대한 탄탄하게 되돌리되 나의 조직을 최대한 보존한다.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결국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의 범위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바로 이 부위입니다. 눈밑거랑 인대라고 하는 부위와 그 다음에 눈 밑에 있는 지방, 그리고 중안면에 있는 지방입니다. 이 세 가지 부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내가 어떤 타입인지, 그 다음에 뭐 말라펫 같은 이 중안면이 처져 있을 경우에는 얘를 수프리프트 같은 수술이 또 필요할지 여러 가지 개연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눈 밑에 맞게 정확히 수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회복 기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 후 3일입니다. 많이 물어보십니다. 술은 언제 마셔도 되나요? 수술 후에 제가 어떠한 운동을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자, 3일까지 큰 문제가 없으면 제가 볼 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 후 3일입니다. 우리 눈 밑에는 여러 가지 근육이 있습니다. 얼굴에는 정말 많은 근육이 있죠. 제가 왜 이 그림을 여기에 넣냐면 발이나 뭐 다리나 이런 부분처럼 근육 자체가 한 뭉텅이로 있는 게 아니라 얼굴에는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근육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나 하안검 수술을 하고 나서 가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두 줄 없어지는 거 없애려고 수술했는데 왜 또 웃으면 두 줄이 살짝 생길까요? 라는 겁니다.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이 근육 때문에. 저희가 수술을 할 때 근육을 없앨 수 있는 수술은 절대 없습니다. 근육을 없애면 안 되겠죠. 왜? 이거는 나의 고유한 기능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은 타겟이 눈 밑의 지방과 경막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탄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두 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웃었을 때는 보통 이제 근육들이 움직임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약간의 언밸런스고, 그럴 때는 눈 밑 쪽에 근육 보톡스나 혹은 눈 밑 쪽에 고주파 치료를 통해서 좀 더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20대, 30대 대부분 이런 타입이 많습니다. 양쪽 언밸런스입니다. 그리고 고랑해지면 상대적으로 다크서클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꽤 많죠. 그 부분을 어떻게 최대한 탄탄하게 되돌려주는 겁니다. 이분은 지방이 많은 걸까요? 부족한 걸까요? 불룩하니까 많다고요? 아닙니다. 지방이 많은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고랑 부분이 타이트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눈 밑에 피부는 얇으니까 더 어둡게 비춰지는 겁니다. 수술하고 나서 이건 1년째 사진입니다. 자, 결국에는 고랑 부분의 타이트함을 풀어줌으로써 내가 좀 더 건강해 보이는 혹은 좀 더 액티브해 보이는 눈밑을 만들 수 있고, 가장 중요한 효과는 40대, 50대가 지나면서 이 상태에서 노화가 온 속도보다 이 상태에서 노화가 오는 속도는 훨씬 느립니다. 자, 40대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는 애교가 조금 보일랑 말랑 하면서 지방이 불룩한 게 이제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조직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고랑이 타이트해지면서 생기는 현상과 고랑이 타이트해지는 면뿐만 아니라 지방을 둘러싸는 막이 이게 약해짐이 생기는 현상이 바로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수술하고 나서 사진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의 애교 바뀌지 않습니다. 가장 요즘 환자분들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애교 바뀌냐입니다. 애교와 눈매는 상관없는 수술입니다. 50대 갑니다. 이제는 애교 자체가 좀 더 꺼지는 게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과 근육이 함께 나오면서 좀 더 뭉텅이처럼 혹은 불룩하게 보이게 됩니다. 자, 수술을 하는 목표는 뭐라고요? 내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눈 밑의 탄력으로 되돌린다. 탄탄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눈 밑을 어떻게? 탄탄하게. 불필요한 수술은 할 필요 없다. 자, 60대입니다. 60대 가면 이제 애교를 완전 꺼져버리게 됩니다. 왜? 애교 근육이 눌리면서 지방이 더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야, 이런 경우에는
지방을 둘러싸는 경막 자체가 많이 늘어나서 이 안쪽에 지방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지방을 빼줘야 됩니다. 근데 팻 리무버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눈 밑 지방과 눈 위의 지방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